최근 여론조사에선 견고했던 정권교체 여론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50%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에 오차범위 안에서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사과와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이탈이 정권교체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두 사람이 쏟아낸 말, 각 후보의 지지 이유를 살펴보면 그 전략의 이유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자는 75%가 정권교체를 위해서라고 답한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는 자질과 능력, 정책이나 공약을 그 지지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와의 차별화로 이재명으로 바뀌어도 정권교체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고 윤 후보는 거친 공격으로 정권교체 여론을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가 주춤하는 사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넘긴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안 후보의 선전에 긴장해야 하는 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판 야권의 단일화 시너지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용우 선임 기자가 지지율 변화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지율이 상승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직접적으로 후보님한테 격려하시나요? 네, 정말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체감도보다는 숫자가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게 차츰차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만약에 상승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착한 사람이 이겨야 된다고 막 약간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양 후보 자체가 본인의 도덕성 또는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자질 문제들, 네. 이런 문제에 대한 의구심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셨습니다. 네. 이제 저를 다시 보고 재평가를 해주시는 것 아닌가. 저 타셔서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자체의 어떤 빛을 내는 발광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침체를 보이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에서 10년 있으면서 증명을 했던 도덕성, 네. 제 여러 가지 경험들, 정책적인 역량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집권을 하더라도 네. 현 정권과 과연 달라지겠는가? 혹시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적폐 교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들이, 의구심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이 정권 교체 열망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랑 나랑 다를 게 없다. 윤 후보께서 해도 정권 교체이고 네. 제가 해도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윤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보시고 네. 저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보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가 누린 반사 이익은 끝났다고 됐습니다. 윤 후보께서 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반사 이익을 보셨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효과는 거의 상쇄되고 이제는 누가 또 더 자질이 있는지 네.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가 시작되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론에 대해서 구체화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총리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총리를 한다는 거는? 제가 대통령이 되고 네. 이제 민주당이 총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한번 우리 이 관련해서 역시 만납시다. 회동 제안 온다면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실성이 있는지 그거부터 사실은 판단해야겠죠. 함께할 사람이라며 안 후보를 띄우는 윤석열 후보와 정책적 공조는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만들어주는 그 정책을 그냥 국민께 읽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면 결국은 과학기술이 그 사람의 중요 관심사가 아니게 되고 그런 하에서는 제대로 과학기술을 꼭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직업적인 사실 특성도 있습니다. 법조인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필수적인 그런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은 과거에 대한 응징입니다. 네. 항상 과거만 보시던 분들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면 자식 문제 때문에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남이 아닌 거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형님도 이제는 아들까지도 인연을 다 끊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에 정말로 좋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 부인께서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사실 사과라는 것이 시기가 중요하고 사과의 내용과 태도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 언행 일치들이 중요한데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은 판단하실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중범죄가 확정적인 범죄자 토론 불가, 토론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사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를 부각해서 국민들이 좀 더 명확하게 네. 아주 세부 사항을 알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지지율 상승과 단일화의 상관성으로 자연스레 주제가 넘어갔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연말 연초에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확보하겠다. 네. 1월 말부터 2월 초순까지 그 설날 주변으로는 제가 3강 체제, 트로이카 체제로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권 교체의 여론을 반영해서 누군가나 단일화해야 된다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제 계획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뷰 뒤 안 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완주 입장은 불변이며 설사 단일화 국면이 오더라도 상승세의 안 후보가 윤 후보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일화는 당원 투표가 아니어서 역선택 등을 방지하면 승산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안 후보의 촉박한 일정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며 진행한 이날 인터뷰 말미에 아직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의사 입장에서 정말로 병이 중하다면 빨리 그 병을 치료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그분을 돕는 길이고 그것이 국민 통합을 위한 길이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JTBC 전용우입니다.